그럴 때 왜 서울을 안 사고 7, 8년 된 건데 투자금이 5천이야 이렇게 걸리는 애들. 매도 타이밍 같은 건 어떻게 잡으세요? 지금 투자하신 물건들에 대해서. 매도 타이밍이 원래 그 제일 어려워요. 사는 건 어차피 자기 돈 주고 사면 되는데 매도 타이밍의 1번은 그거예요. 저도 이제 그 서울 왜 팔았겠어요. 이 팔고 그 돈으로 더 이제 좋은 게 나타나니까 사는 거잖아, 그죠? 네. 즉 이 물건은 팔았을 때 그 돈으로 이거보다 더 많이 먹을 것 같은 게 보인다. 그럼 그때 파는 거예요. 또 너무 올랐을 때는 또 못 팔아. 왜? 뒤에 사는 사람들도 뭔가 좀 먹을 게 있어야 들어올 거잖아, 그죠?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서울 투자해가지고 한 2억 올랐어요, 그죠? 2억 오르면은 앞으로 1억은 더 오를 것 같아.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1억 더 오르니 여기 챙겼던 아까 그 매도 차익에서 2억이 생기잖아요. 예를 들면 세금 이런 걸 일단 빼고 2억이 생겼다면 얘를 또 분산해서 5천짜리 4개를 까는 게 저는 좀 낫지 않을까. 여기서 이제 하나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얘를 분산해가지고 여러 군데 하게 되면 원래 분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하나에 의해서 팍 오른 것보다는 좀 덜 먹을 수 있지만 좀 안전하잖아요, 그죠? 한두 개 치고 나가고 다른 애들 약간 천천히 올라도 또 투자금도 좀 분산돼 있고 지역도 분산하는 지역도 거죠? 분산돼 있고 금액도 분산돼 있고 그래서 한 군데만 사는 게 아니고 각 지역들을 좀 알아놓으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죠. 일단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한 5천만 원 넣고 한 1억 정도 번다. 이 정도 되면 이제 팔 마음을 준비를 해요. 일단은. 그런데 이거 보니까 앞으로 훨씬 더 막 계속 막 투자자들 들어오고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. 갑자기 없던 호재도 막 생기고 그런 건 더 들고 있어야죠. 그런데 단기간에 확 올랐을 수도 있잖아요, 그죠?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원래 한 1억 생각했는데 2, 3억이 막 올랐어. 이럴 경우에는 이제 웬만하면 좀 매도하는 편이에요. 왜? 이미 매가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그 수준 이상으로 올라갔고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은 그 돈을 이제 좀 어느 정도 해결해서 다른 걸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. 그런데 이게 참 요새 어려운 게 원래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제 서울은 떨어져야 되는 시기거든요. 한 10년 정도 바짝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꽤 많이 올랐잖아요. 네.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뭐 현상들을 의해 가지고 전세값도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물량 높고 해가지고 서울이 지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, 그죠? 그렇게 됐지만 원래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오르면 좀 부담감 때문에 이제 그걸 팔고 가는 게 맞아요. 그래서 이걸 팔고 이것저것 막 빙글빙글 돌고 해서 번 거보다 하나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많이 올랐어, 그죠?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회의론에 빠진 거죠. 내가 왜 팔고 빙글빙글 돌렸을까? 차라리 그냥 서울만 갖고 있으면 더 먹었을 건데. 이런 이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두 개 사는 게 아니고 보통 하나 살 때, 그러니까 그 지역을 하나만 사고 팔면 없잖아요, 그죠? 살 때 한 두세 개 사는 거예요, 그냥. 그 중에서 많이 오른 거 한 개 팔고 나머지는 뭐 들고 있다든지.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이제 매수할 때도 분할 매수, 팔 때도 분할 매도 하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허탈감이나 아니면 투자 수익 이런 것들도 모 아니면 도보다는 이제 개걸로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.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그 서울 두세 개를 살 수가 없으니까. 네. 그게 이제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. 그거 말고 이제 막 떠오르는 지역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잘 입지 분석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전략으로. 그래 예전에는 뭐 하나 뭐 이 정도 사고 말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그냥 두세 개 사요, 그냥. 막 투자금 1억 있으면 3천원 한 3개 산다. 그렇게 되면 살 때도 시간차를 두고 사고 팔 때도 시간차를 두고 팔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판 어차피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 생각했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, 그죠? 그럴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. 약간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그 당시에는 정말 이게 나는 최선의 선택이야라고 하는데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아씨 약간 네, 맞아요.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게 있잖아요, 그죠? 뭐 아시잖아요. 이 바닥에 10년 이상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.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이 자기 모든 돈을 몰빵하면 안 돼요. 이게 저도 이제 되게 궁금했어요. 항상 그 듣는 이야기가 이 바닥에서 10년 이상 동안 계속 남아있긴 쉽지가 않다. 왜 그럴까 생각해봤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투자금 3천 나가서 1억을 벌었어요. 1억을 벌면 예전에는 한 1억짜리 집을 봤는데 1억 정도 생기게 되면 한 2, 3억짜리 집을 보게 되잖아요. 그죠? 그런 것처럼 1억을 다 넣어. 그래서 2, 3억을 만들어. 그 다음에는 또 2, 3억을 돈을 다 넣고 그 다음에 또 이제 5억을 또 벌게 돼요. 그럼 5억을 또 다 넣어. 그러다가 이제 차이가 이제 한 10억 정도 생기면은 50억짜리 상가 건물 이런 거 대출 80% 나온다는 가정하게 되면 10억이면 또 하잖아요, 그죠? 이렇게 계속 몰빵으로 다 넣다 보면 언젠가 한 번 딱 걸릴 수가 있잖아요. 위기는 갑자기 온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망하는 거예요, 제가 봐서는. 이거를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. 그래서 만약에 한 2억을 벌었으면 1억은 좀 들고 있고 혹시나 그 1억에 의해서 이게 그 투자한 게 망가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. 저도 이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. 10년 넘게 살아남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. 그러니까 그 10년 이 기준이 계속 내가 필드에서 투자를 하면서 10년 동안 살아남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. 맞아요.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어요. 너무 많이 벌어서 이 세계를 떠났을 수도 있죠. 네, 그럴 수도 있고. 근데 망한 사람도 많다.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. 지금 투자 건수도 되게 많으시고 매수 매도를 많이 해보셨잖아요. 생각대로 잘 안 됐거나 꼬였던 경험은 없으세요? 위기, 위기. 실패 경험이라든지. 솔직히 제가 2015년 이후에 그
갭 투자 약간 이런 쪽으로 하면서는 솔직히 이제 위기는 없었다. 이때 이제 왜 없었냐면 제가 투자 스타일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조용할 때 들어요. 조용할 때. 그리고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냥 안 오면 그냥 기다리면 돼. 이게 생각보다 늦게 올라가게 되면 약간 힘들어 이게. 제가 생각할 때 창원 예전에 그 2, 3년 전에 들어갈 때 이 정도면 좀 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 유니시티 입주 물량의 공포가 너무 컸더라고요 보니까. 그때까지 잘 안 올랐어. 이게 실제로 입주할 때 보니까 이거 아니네 이러면서 이게 팍 올랐잖아요 최근에. 네.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좀 힘들었지. 뭐 안 팔면 돼요. 어차피 투자금 별로 안 들어갔으니까. 그리고 제가 이제 초기 때 보니까 조심해야 될 게 갭이 작다고 만능이 아니에요. 보통 상대적으로 갭이 적은 애들은 좀 연식이 좀 오래된 애들이 갭이 작아요. 전세가는 좀 높은데 입지가 좋은데 입지가 나름대로 뭐 학교도 잘 돼 있고 한데 약간 20 몇 년 차 이와 같이 약간 어느 정도 좀 노화된 거, 이 30년도 아직 안 된, 요런 상태가 매가가 좀 반등을 잘 못 하거든요. 그래서 입지는 좋고 한데 요즘에 워낙 그 신축이 강세잖아요.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했는데 한동안 너무 안 오른 거야 이게.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실패는 안 봤죠. 어차피 투자금 자체가 작았으니까. 얘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. 내가 또 이 팔다 보면 또 그 뒤에 막 급등을 해. 약간 요런 거. 기다리다. 그래서 너무 빨리 들어가면 또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. 빨리 들어가면 장점이 뭐냐면은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매가 자체가 좀 싸요. 그죠? 물 들어올 때 하기 때문에. 물 들어오기 전에 들어가기 때문에. 하지만 얘들이 언제 오를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야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좀 순간이 있어요. 그런 게 한번 제가 힘들었었고, 그거를 한번 겪고 나서부터는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한 8년 내에 많이 해요. 제가 투자를. 7, 8년 정도 된 거. 그 애들은 이제 겉모습도 되게 좋고, 실제로 뭐 수리할 필요도 없고, 그리고 또 이 신혼부부들이 또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거든요. 약간 신축급이고. 그런 데다가 얘들 또 입지가 괜찮은 애들. 그래서 이제 초기에 뭐 예를 들면 뭐 전주의 혁신도시라든지 얘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막 3억 이랬거든요. 근데 전세는 막 2억 7천. 근데 그래도 한 1억씩 올랐어요, 막. 제가 그래서 약간 7, 8년 된 건데 투자금이 5천 이하. 요렇게 걸리는 애들 되게 좋아해요, 제가. 그런 식의 애들이 실패할 확률이 높았고 반등 치면은 같이 잘 올라간다. 물론 그때 이제 에코를 7, 8천이나 1억 주고 사면 좋았지만 전주에서 그런 애들보다는 그냥 3, 4천이면 크게 부담이 없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얘들이 치고 나가면 얘들도 같이 가겠구나. 뭐 결국엔 가더라고요. 근데 문제는 결국엔 에코가 더 많이 올랐다. 하지만 이건 또 이 결과론적인 거잖아요. 근데 자기 이제 투자금에 또 맞게 해야 되니까 솔직히 답은 없어요.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 힘들었던 거는 너무 빨리 들어갔을 때의 리스크. 그리고 구축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 동네에 이제 대장이나 신축급이 먼저 오르니까 그때가 견딜 수 있게끔 뭐 투자금을 잘 설정했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. 재건축 사업성 안 나온다고 하는 아파트들, 그런 아파트들 투자 전망? 근데 그게 참 분위기 같아요. 원래는 이제 그렇게 좀 애매한 거는 안 한 게 맞잖아요. 그거 말고 할 게 많으면.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. 그 자체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가지고 네. 그거 말고 할 게 많으면은 뭐 하면 좋아. 그런데 이런 애들은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갔잖아요. 그런데 지금 이제 주변에 분위기 타고 하니까 얘들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가는데 저 같으면 굳이 이제 그거 다른 게 할 게 있으면 하진 않아요. 그런 것들을.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부산 같은 경우에서는 모 아파트는 아예 용적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예 그거를 생각도 안 했는데 엄청나게 까였거든요. 여기가 무슨 재건축이냐. 그런데 그 일대 자체가 워낙 비싸지니까 그냥 1대1로 하더라도 남는다.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, 그냥. 또 요새 보면 용적률 뭐의 범위를 이제 위아래로 해가지고 넓혀주는 500%까지.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안 하고 국민의힘에서 이야기는 했지만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. 그래서 안 되더라도 그냥 1대1로 한다 하더라도 주변에 비해서 지금 싸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.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이제 그쪽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. 항상 리스크를 아느니까 이걸 또 질문하시는 거잖아요. 그죠? 네.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인데 굳이 할 게 다른 게 많이 있는데 굳이 막 맞아요. 난이도 높은 걸 찾아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. 그래서 그런 이제 영역들을 계속 찾아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스타일이 뭐 아까도 초기에 그런 이야기 있었지만 저는 조용할 때 들어가는 걸 좋아한다. 그래서 2015년, 16년까지는 서울.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을 투자하게 되면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매가는 그대로인데 전세가 계속 올라가서 이 근처에 있는 그 공덕역에 있는 그 아파트도 투자금 5천 이하면 샀었거든요. 그럴 때 왜 서울을 안 사고 지금 살려고 하느냐. 중요한 건 뭐냐면 해당 시기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조용할 때 가서 그런 거를 사놓고 물론 이걸 사기 위해서는 앞으로 올라간다는 자기만의 좀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서울을 샀던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. 앞으로 올라간다기보다는 더 이상 떨어질 것 같지 않은 좀 느낌이 들었어요. 전세가가 이미 딱 붙어 있었고 그리고 또 2008년부터 힘들었잖아요. 금융위부터 이제 서울 떨어졌는데 7, 8년 동안 계속 떨어지다가 이 보합 상태니까 얘는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지겠다는 좀 확신이 들었어요. 거기다가 돈이 별로 안 들어가니까
뭐 아무나 그냥 들고 있지. 약간 이런 느낌.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느낌이 오면 막 오르더라고, 느낌이. 뭐 무슨 알겠죠. 그래서 막 올랐어. 오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뭐 일반 가세니까 팔고 하나 팔면은 이제 그 돈으로 최근에 그 가장 핫했던 최근까지 핫했던 뭐 서구 둔산동 뭐 이런 거를 3, 4개 살 수가 있었거든요. 크로바도 막 갭 3천 이랬으니까.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낫지 않느냐. 그래서 크로바 오르니까 이거 팔고 뭐 창원 사고. 그래도 창원 올랐잖아요. 이거 팔면 그 힘에 사고.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지금 이제 대부분이 많이 올랐잖아요. 네. 매부분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투자로서 되게 부담스러워요. 옛날 생각했던 가격이 아니니까. 뭐 예를 들면 문수로 아이파크 2년 반 전에 그 정도쯤에 제가 임장을 갔었는데 그때 5억대였어요. 그때 이제 막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12억 막 이렇잖아요. 그죠? 그랬다니까 부담스럽잖아요. 그죠? 그럴 때는 이걸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그 순서를 정해놓고 얘가 7억이 될 때 상대적으로 2등이 안 올랐으면 2등 사고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. 물론 저는 이제 투자금이 1억 5천이면 상대적으로 좀 크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5천에 7천 정도 걸린 애들 이런 것들 좀 좋아했어요. 좀 크게 부담이 없어가지고. 안 오르면 또 이 자기 돈이 만약 10억인데 1억 5천 들어가면 크게 부담이 없어요. 근데 만약 5억인데 1억 5천 하나 딱 박아놓으면 몇 개 안 남았잖아요. 이제 할 만한 게. 이래 되면 이와 같이 큰 돈이 들어갔던 애들은 물론 이제 대장이 반등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오르는 건 많이 봤잖아요. 그죠? 창원의 용지 아이파크 이런 것처럼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제 부동산 멘탈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투자금을 좀 적게 놓고 예를 들면 2등이나 3등 인데 투자금이 5천에서 7천 정도 그런 걸로 제가 이제 창원을 투자했었고요. 그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 스타일에는 맞다. 그래서 좋은 거는 자기가 훨씬 더 돈이 많아요. 그래서 이제 A급 아파트를 전체에서 일부러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제일 좋다. 하지만 그전에는 어쩔 수 없어요. 뭐 돈이 3천, 5천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와중에서도 좀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